있는 정문에서 저희 3지역 대장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3지역 대장 안내를 받아서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후문으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일공수 쪽 대원들도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고요? 제가 인지한 거는 일공수는 40여 명이 예. 대대장 통제하에 예. 후문으로 이동했고 후문으로. 후문에서 일부가 예. 후문이 이제 바깥쪽은 자동문이고 안쪽이 여닫이 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까지 일부가 들어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종료되고. 저희 쪽이 아니고 후문 네.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당 안에서 그 일공수 부대원들하고 증인 부대하고 합류하거나 조우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남겨둔 후문을 지키고 있던 12명은 조우를 했겠지만 네. 1여단을 돕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출동할 때는 이게 봉쇄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이제 봉쇄나 뭐 확보를 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 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면 안에 있는 사람을 뭐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도 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일단 뭐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네, 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예.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몸싸움 할 때도 안쪽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것 같다. 그 추가 지시를 요청을 했겠죠, 그죠? 그런 아니, 상황이면 요청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확보가 되면 물어보지만 확보가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물어보지도 그러면 않고 그 상황에서 확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문을 저희가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정문. 만약에 정문이 아무도 안 계셨다면 후문처럼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제가 사령관 전해서 이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시 받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그 케이블 이날은 타이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유리창 깨고 그렇게 들어간 이유도 증인은 그 당시에 목표는 네, 정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시려고 했겠네요. 정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사실. 가셨어요? 예, 근데 입구에 있는 그 유리문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장애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문 깨기 전에 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서 대치하고 뭐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 예, 19 그때, 통화를 했습니다. 예, 계속 박 했습니다. 사령관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건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00시 17분 통화에서 지시를 받은 겁니다. 네. 박 사령관이 뭐 창문 깨고 이런 구체적인 없습니다. 방법까지 얘기한 건 창문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서 제가 한번 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일공수 여단 부대원들 중에 후문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니까 몇 명쯤 들어왔다 그래요? 40명이 좀 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대대장 등 40여 명이 담을 넘었다고 들었고 후문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공소장 한번 보신 적 있다 그랬죠? 네, 못 들었습니다. 박 사령관 공소장 네, 보신 적 있죠? 언론에서 예.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1여단장 이상현에게
박사님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박사령관이. 근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시니까 네.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거는 맞던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3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 사항입니다. 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저의 상황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테이저건의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네네네.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제한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아니,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직접 뭐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네. 이상현 일여자님도 있으니까요. 아, 이상현 여자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공유는 안 했고, 예. 나중에 그 1여단장과 1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제출됐고, 네, 네.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니까 확인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항 생략하고요. 나항은 지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항도 나온 얘기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진술조서 검찰에 보면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몰랐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네. 증인은 이 야심한 시각에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지시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네.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추측을 했고, 네. 근데 예, 가서 보니까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많았잖아요. 끝나서 와서 보니까 저희를 저지하려고 모인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시민들은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사실 저는 뭐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부딪힌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나 방송 관련된 사람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으로 보이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예, 예.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안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가셔서 실제로 의사당 안에도 뭐 보좌관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뭐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고, 됐어요. 예. 첫 번째 국회 그 본회의장에 네. 의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는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안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TV를 뭐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0017분의 인원을 빼고 다른 출입문을 찾는 과정에서 그 정문 출입문 오른쪽 편에 불 켜진 방에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TV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네. 네. 증인 아까 그 초반에 그 밤 12시에 국회의사당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봉쇄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시민도 있고 보좌관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직접 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 안에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당신은 몸싸움이 치열했고 본인이 뭐 나 국회 보좌관이다, 안에 국회의원 계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그런 네. 그 상황 판단을 할 때 네. 증인이 봉쇄하려고 하는 건물이 국회의사당 건물이고 네. 그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막고 군인의 진입을 막는 상황에서 네. 그 안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제가 뭐 깊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워낙 긴박했고, 저 또한 그 정문에 안에서 몸싸움을 10분 여간 하면서 좀 이렇게 다친 부분도 있고, 그
그 상황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져왔지만 별도 진술을 안 네, 하고 네,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날 00시 4일이죠. 00시 30분에 곽 사령관이 1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 지시한 내용입니다. 상부와 화상회의하고 있다.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고 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기 나중에라도 이 내용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고 네. 그 말이 00시 30분에 한 번에 지시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진 1여단장도 동일하게 전기를 끊으라는 내용은 1시 어간에 지시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현 여단장은 곽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할 때 다른 부대원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명을 했다 그래요. 증인은 곽 사령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저한테는 지시보다는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한 거는 TV로 지금 제 상황을 보고 계시는구나. 네.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현은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곽 사령관이 전달하면서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증인은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저는 없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얘기는 들으신 그런 게 얘기도 들은 적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현장에서 이상현 여단장하고 만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면 전화 통화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10일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김용현 장관은 지난번에 이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던 공수부대원들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뉴스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거 증인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개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은 아까 30분 전에 증인이 이 당시에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707 부대 추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니까 나중에 그렇잖아요.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병력이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명령을 내렸을 텐데 30분 뒤 불과 30분 뒤에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던 병력을 빼라.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분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 오해 사령관께서 답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추가 투입된 경우에 대해서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 하이라이트 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전사령부 지시가 있어서 100여 명의 병력이 추가로 국회로 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령관이 국회 상황을 보기에 병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던 건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네네. 나중에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국회 출동해 있던 부대원들 철수 지시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네. 공안시 4, 5분 경에 제 근처에 있는 국회 직원분이었습니다. 예, 경비 관련된 분으로 기억하고 그때는 증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지하 1층이었습니다. 지하 1층이요. 네, 가결되었으니까 군인들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결이 뭔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공안시 07분에 제가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령관님 군인들 나가야 된다는데 뭐 가결되고 뭐 이랬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령관이 바로 야 병력들 바로 철수시켜라 이렇게 지시하셔서 저도 무전으로 철수 지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증인. 그 관련해 가지고 증인이 국회에서 철수할 당시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02시 38분부터 이제 그 철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안시 18분부터 철수 준비를 하고 네. 02시 38분에 이제 그 헬기가 와가지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02시 38분에. 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 도착입니다. 버스가 0시 38분에 버스가 와서 네. 그때 그 시각부터 이제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아직 철수 지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네. 증인 진술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당시에 경위였나요? 기억나는 대로 제가 이제 진술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 뒤편에 모여 있다가 버스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 38분에 버스 도착했고, 197명이 타려면 그 복잡한 주차장에 버스 6대를 주차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차 과정과 다 탑승하고 인원을 확인했더니 03시 6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복귀하면 되겠냐 했는데 뭐 아직 승인 지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03시 12분에 철수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네, 예, 제안하고요. 저 피청구인 재주신문 15분 하십시오. 예. 요 표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요 표에 나온 시간이 그때 쭉 출동했던 부대들의 도착 시간, 그 최초 출발했던 부대들이죠, 그죠? 같이 증인이랑. 예. 그래서 출동 명령은 22시 아까 31분이라고 했으니까 31분경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23시 04분부터 23시 15분경에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 부대가 23시 49분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 본청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그로부터 10분 후고, 그다음 시민과 대치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관에 유리창 깨고 진입한 게 34분, 00시 34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수를 시작한 게 아까는 04분 정도 된다고 하셨죠? 07분이 07분 제가 정도. 전화를 했고 예, 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08분 정도부터 제가 무전으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시간은 다 비슷하죠? 네, 인원은 16명이 들어가서 15명이 안으로 갔. 예, 네, 15명. 인원은 좀 안 맞습니다. 예, 인원만 조금 틀리고요. 예. 이게 다 시간을 보면은 국회에 도착해가지고 철수를 시작한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시간을 따져보진 않았는데 예. 예, 2시간 어간입니다. 예. 그 1시간 10분이나 1시간 20분 동안 뭐 증인의 부대 15명이 뭐 국회 표결을 막거나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저희 부대는 말씀드린 대로 봉쇄미 확보에 집중했고 그 이후에 뭐 임무가 뭐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중간에 요거 자꾸 그 청구인 쪽에서 그러니까 소추인 측에서 봉쇄로 계속 증인한테 물어보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봉쇄라는 의미는 국회를 모두 다 틀어막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저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통제권 안에 두고 몇 년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오는 더 테러리스트라든지 어떤 적으로부터 위협을 차단한다는 의미죠. 통상적으로 그렇고 예. 저희 부대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예.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점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사진 속 장면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오전 국방위 회의가 끝난 후에 곽종건 특전사 사령관과 같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안내를 받아서 3층 방에서 잠깐 휴식을 한 적이 있죠. 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차례대로 민주당 전문위원 이상혁,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들어오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예. 그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을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을 또 물었고 이에 대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TV를 보고 계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아니 그 전에 알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추궁도 좀 했었고 또 다른 사령관들이 오전 그 회의 진술에서 모두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사령관이 좀 말을 맞춘 거로 증언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 분명히 있었죠.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방에서 핵심은 예. 그 오전에 사령관께서 두 번째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예. 그 말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전문위원이 곽종건 사령관에게 얘기한 게 있으면 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방은 사실 점심을 그 국회에서 제공한 구내식당에서 먹고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서 제가 아는 그 지인을 통해서 방을 협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들어갔더니 그 관련 위원이 한 명 들어오시면서 이제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눴고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부승찬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사령관하고 뭐 대화 내용을 맞춘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예. 사령관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령관이 뭐 솔직히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든지 이런 투로 대화를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사령관께서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박범계 의원이랑 특전사령관 곽종건 사령관이랑은 과거서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까? 처음 서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예. 박범계는 곽종건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로 신청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기재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좀 기재하라고 얘기했고 곽종건 특전사령관도 증인에게 좋은 거니까 너도 써라 이렇게 권유한 사실은 있죠. 네, 권유도 박범계 의원이신지 옆에 계신 다른 의원이신지 기억 안 나지만 네.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예, 종이를 얘기한 겁니까? 주면서 예. 사령관께 먼저 쓰라고 주셨는데 예.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김정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도 따라 썼습니다. 예. 혹시 공익제보자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공익 네. 제보자 대상자한테 문자로 통지가 가는데 통지 받으신 적 있어요? 예, 문자 처음에 한 번인가 오고 예. 등기우편으로 예. 집으로 2번 정도 날아왔는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네, 하십시오. 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처음 병력을 출동할 때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또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라고 알고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TV에서 국군 통수권자께서 발표를 하시고 사령관께서 지시를 한 상황이었고 다른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출동하는 목적이 국회에 가서 시설을 보호하고 또 혼잡함에 따른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간 것은 틀림없죠. 제가 그 세부적인 지시는 사령관께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분에 전화 와서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바로 출동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야, 국회로 빨리 가야 돼. 빨리 출동시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공수 부대 요원들 끌어내라 한 것이 상식이 맞지 않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아닙니다. 답변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에서 장관이 공수부대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 예.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청구인 측에서 물어보면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상황은 당시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안에서 충돌이 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요원들을 빼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됐던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간 것은 체포용은 아닌 것은 틀림없죠. 체포용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무슨 정문 봉쇄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문 봉쇄라는 것은 케이블 타이로 모든 문을 봉쇄해서 출입을 일체 봉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증인의 통제에 두고 출입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이크 들리느냐 안 들리냐, 안부분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는 질문에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곽중근 사령관은 직접 전화로 150명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를 통해서 곽중근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하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현장에, 현장에 있었고, 네. 저한테 전화 와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할 때는, 안보 폰으로 전화한 겁니다. 네, 그 사실과 다른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를 통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들은 못합니다. 바가 없는 거죠, 전혀. 예,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아까 안보폰을 통해서 1m 거리에서 들린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들린다는 것이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통화하는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해봤을 때 테스트 해봤을 때는 상대편 특강단장이 얘기하는 게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용까지 들리는 건지 무슨 단어가 한두 개 들린다든지 그냥 소리가 통화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지 구분이 네,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안보폰을 가지고 시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거 신문 사항에 이렇게 좀 언급 비슷하게 되어 있었고, 네.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왜냐면 저는 안보폰이 스피커 기능이 없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보폰을 열어서 스피커 기능이 없는지도 체크하고,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면서 특강단장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끝난 이후에 옆에 있는 인원한테 들렸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시험할 때는 거기가 조용하고 증인과 그 보좌관인가요? 네. 두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변이 소란스럽다든지 완전히 개방된 지역에서 한다면 그게 들릴까요? 그건 좀 다르겠죠 또. 그러면 다를 거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들릴 수 있겠죠. 예. 제 방향에서 조용하게 했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증인이 국회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고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어디 인터뷰를 했다고 하셨죠. 예. 그것은 개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었지만 나중에 조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의 보도가 되니까 증인이 그런 판단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확인한 건 없고, 예. 언론과 국회 청문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내란이 언급되면서 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국회 가기만 해도 뭐 이제 처벌 받는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이제 계엄 상황이더라도 국회는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부대원들까지 포함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이게 처음에 출동 당시나 계속 개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후에 그런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언론을 보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네.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철수 지시 01시 07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해서 철수 지시 받은 거 틀림없죠. 제가 전화를 드렸고, 예. 어제 지시를- 통화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령관 곽중근 사령관과 통화할 때 공포탄 테이저건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했죠. 사실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예. 안 났는데 최근 이렇게 검찰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예. 좀 자연스럽게 맞춰진 거고, 그래서 이제 가물가물한 기억이 난 거고.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예.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가 예. 무슨 누굴 끌어내라든지 누굴 그건 체포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 정문에서 정문에서 이제 시민들과 몸싸움이 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본 건데 증인께서 안 된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계속 정문 확보 어렵다는 대화를 계속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퇴직원의 공포도안 썼을 때는 안 되겠냐 이 뜻은 정문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뜻이었고 그러니까 증인이 정문 확보가 안 되니까 정문 확보를 위해서 그걸 쓸 수 없겠냐고 사령관이 확인을 한 거고 증인은 그렇습니다. 안 된다? 네 이렇게 답변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곽정근 사령관이